이 영상은 2월 1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자수 615번째 이야기. 오늘 전희재 PG, 민경훈, 조진우 패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연휴 정말 길었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도 사실 뭐 연휴의 끝자락이라고 이제 주말이니까 볼 수가 있는데 뭐 다들 어떻게 연휴 보내셨나요? 너무 길어서 사실 집에 있던 시간이 훨씬 더 길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어디 갔다 온다기보다는 집에서 푹 쉬었던 연휴였던 것 같아요, 이번 연휴. 집에서 판타지 리그 드래프트나 하고 판타지도 재밌죠. 이럴 때 이제 뭐 OOTP라든지 이런 맞습니다. 게임 좀 즐겨주면 더 네. 재밌긴 한데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사실 계속 집에 있으면 좀 더 피곤하지 않습니까? 어디 네. 여행 가는 거 아니면 사실 집에서 더 오래 계셨을 거예요. 다들. 맞아요. 이번 또 연휴에 눈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네. 맞아요. 뭐 지역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어느덧 이제 2월 달이 됐어요. 그래서 벌써 저희가 뭐 을사년이 밝았습니다. 박수 짝짝짝 친 지가 한 달이 돼서 정말 시간이 빠르구나, 세월이 빠르구나를 다시 네.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시간이 빠르다는 얘기는 이제 2025 KBO 리그 시즌이 곧 시작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48일 남았나요? 49일, 50일 깨졌을 네, 거예요. 방송 이제 송출된 시점으로는 이제 47일, 46일 정도밖에 안 남았을 텐데 네. 정말 금방입니다. 이제는 뭐 연봉 계약도 거의 끝났고, 네. 뭐 FA 소식도 거의 다 들려왔고, 외국인 계약도 다 끝났고, 10개 팀들이 본격적으로 담금질에 들어가고 있는데, 뭐 다들 차차 준비해 나가겠지만 올 시즌 사실 뭐 여러 팀들이 기대하는 팀들도 많고, 또 한화 이글스는 구장도 새로 짓고 여러 팀들이 변화가 많은데, 사실 항상 이 시즌 전에 가장 중요한 게 KBO 리그에서는 이 용병 농사를 얼마나 잘 짓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사실 이 용병 농사가 거의 한 해 절반 정도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농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오늘 방송은 10개 팀의 외국인 리포트를 우리가 또 2월, 3월 학기 앞두고 있으니까 학점 매기듯이, 랭크 매기듯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매년 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 어떻게 좀 진행될 건지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년 하는 외국인 리포트 시간이 돌아왔고, 현재 야구소 홈페이지에 관련 칼럼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만큼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궁금한 선수 있으시면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부에서 전년도 10위에서 6위, 그리고 2부에서는 전년도 5위에서 1위, 즉 팀별 순위 역순으로 진행을 해볼 거고,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외국인 선수들 사실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신규 외국인 선수들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서도 종합적으로 팀별로 어떻게 좀 구성을 했나 이거를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앞서 이제 피디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 외국인 리포트를 선수별로 해가지고 이제 야구소 홈페이지에 다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비단 이번 신규 외인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왔던 이번 잔류한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리포트도 다 있거든요. 네. 지금 한 30명 중에서 한 25명 정도 지금 업로드됐고, 나머지 5명도 곧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칼럼 팀장으로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댓글도 많이 좀 써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더욱더 저희 발전하는 야구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개 팀을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작년 순위 역순으로 먼저 10위 키움 히어로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은 이제 이번 시즌, 들어가는 시즌에 굉장히 좀 신기한 조합을 사용했어요. 투수 1명에 타자 2명을 기용하는 강수를 뒀는데, 일단 첫 번째 얼굴인 투수 케니 로젠버그 선수입니다. 로젠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AA 거치면서 2016년 템파베이의 8라운드 지명을 받고 입단을 했었습니다. 지명 전해에 K9이 10.84를 기록을 했었어요. 스토프가 이 선수가 그렇게까지 특출나지는 않은데 삼진을 그래도 잘 잡는 유형으로 평가받았었습니다. 드래프트 당시 스카우팅 리포트만 보더라도 88마일에서 91마일 사이 패스트볼이 싱커성 무브를 띈다. 근데 체인지업이 이미 어버브 에버리지, 그러니까 평균 이상, 그리고 베스트 세컨더리 피치라는 이제 평가였고, 역시 이제 지금까지도 로젠버그의 주무기는 그래서 체인지업입니다.
세컨더리가 이제 자유로 슬라이더처럼 보이는 커터에다가 커브도 간간히 구사하는 비교적 좀 단조로운 레퍼토리를 가졌는데 이 선수가 가진 구종들을 보면 상하를 이용한 투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패스트볼 로케이션이 너무 한가운데에 몰려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ABS가 아무리 이제 조정이 돼서 조금 그 상향 존이 좀 아래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냅다 위로 던져버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 왜냐하면 평균 90마일짜리 패스트볼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리그가 KBO잖아요. 그래서 아예 좀 패스트볼 로케이션을 좀 상단에 꽂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고, 사실 더 스텝업 할 수 있는 나이긴 해요. 아직 95년생이고. 그리고 작년 이제 트리플 A에서 체인지업의 헛스윙률이 40.5%였다라는 걸 좀 감안을 해보면 이 선수가 무브먼트가 그렇게 특출나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KBO에서는 이 체인지업이라는 구종이 좀 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키움이 이번에도 다른 팀들과 달리 우리만의 길을 간다 하면서 이제 그 전에 있던 외국 투수 2명을 다 교체를 하고 로젠버그를 뽑으면서 이용타 전술로 가는데, 네. 로젠버그의 바라는 모습은 아마 앞에서 요키시 말씀해 주셨지만 안정적으로 요키시처럼 이닝 먹어주면서 막아주는 모습을 기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커맨드가 뛰어난 투수는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 오히려 또 체인지업을 위주로 던진 투수다 보니까 또 공인구 적응을 어떻게 할지 또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KBO 공인과 덜 미끄럽고 씹밥이 잘 채는 스타일이라서 이 체인지업이 또 어떤 무브먼트에서 또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이것도 조금 궁금하네요. 뭐 계속 얘기 나오지만 요키시, 저도 요키시가 딱 떠오르고요. 좀 더 멀리 가면은 물론 그 사람은 스플리터긴 했지만은 앤디 베네켄 또좀 약간 뭐 둘 다, 그러니까 셋 다 뭐 일단 패스트볼이 대단한 투수는 아니었잖아요. 네, 거기에 뭐 체인지업이든 뭐 스플리트든 이제 떨공이 어쨌든 주무기. 아마 영입한 키움도 분명히 이걸 생각하고 영입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과거에 그 대충 기교파 자원으로서 재미를 크게 봤잖아요. 요키시나 베네켄이나 엄청 네. 실제로 수년간, 적어도 5년, 6년간 뛰면서 좋은 활약했었고, 그래서 앞서 이제 진우 씨가 말씀하신 이닝 소화 능력도 어쩌면 이제 요키시의 최대 장점 중 하나였으니까요. 여러모로 요키시를 보고 배우면은 이 로젠버그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위에서 선수 얘기, 로젠버그 얘기는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좀 다른 쪽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용투 교체, 그러니까 용병 투수 교체가 좀 상당히 아쉽. 따름이에요. 네, 원래 네. 후라도의 헤이스스였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작년 시즌 키움 외인 투수들이 정말 잘해줬거든요. 이제 WL 기준으로 둘을 합쳤을 때 그 작년 시즌 기준으로 롯데의 뒤를 이은 리그 2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투수들 둘이 있으면 타 팀이면은 과연 보냈을까요? 절대 아니었겠죠. 네, 타 팀은 무조건 이제 맥시멈 금액을 넣어서 아마 잔류시켰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네. 근데 그럼에도 바꾼 이유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결국 $1,000,000 이상 주기 싫었으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탱킹을 하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그렇죠. 탱킹 팀이니까 아마 만약에 이 둘이 남았으면 헤이수스한테도 적어도 $1,400,000 이상은 줬어야 할 것 같고, 심지어 후라도는 만약에 잔류했으면 3년 차잖아요. 그러면 네. 그래서 한 최소 $1,600,000 뭐 네, 이렇게. 후라도는 진짜 많이 받았을 것 봤을 같고, 때는, 헤이수스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후라도는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 투수 평가에 앞서서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 이해는 돼요. 팀 사정상. 네. 그러니까 큰 돈을 쓸 수 없고 아직 탱킹 중인 팀 사정상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네요. 이번에 그래도 오랜만에 크보에서 이용타 체제를 보게 됐는데, 뭐 그래도 당장 성적을 낼 팀은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선발 로테이션에 어쨌든 실험을 해봐야 되는 그런 자원들이 좀 많이 산재해 있잖아요, 키움 히어로즈가. 그래서인지 좀 이런 전략을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로제버그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기대치를 좀 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기대를 하지 않거든요. 좀 많이 다운그레이드된 전성기 에릭 요키시가 이제 실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사견을 조금 덧붙이면 작년 헤이수스보다는 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헤이수스도 그 당시 쓴 스카우팅 리포트나 그 당시 입단 당시 이제 평가들을 보면은 네. 장점과 단점이 좀 극명하게 갈린다라는 말이 많았어요. 근데 맞아요, 그 장점이란 게 결국은 그 당시에도 패스트볼 스펙 자체가 훌륭하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기대를 걸었던 거고, 결국 뭐 그게 또 장점들이 이어지면서 어쨌든 한국 리그에서도 패스트볼 스펙이 괜찮았죠. 평소가 148, 149 정도 찍고. 네네. 근데 단점이라고 불렸던 다른 이제 뭐 커맨드라든가 변화구 뭐 이런 거, 그런 것는 잘 이제 또 해결을 해서 어쨌든 리그 수익권 선발 투수가 됐는데,
근데 이렇게 약간 반전의 기미가 이 로젠버그에게 보이느냐? 그 당시 입단 당시 헤이수스랑 비교해서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제2의 헤이수스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새로운 유일한 외국인 투수인 로젠버그 선수를 만나봤고요. 다음 타자는 중고 신인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대한민국 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야셸 푸이그 선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푸이그가 이제 KBO로 복귀를 하게 됐는데 이전에 있던 불법 스포츠 도박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잘 해결이 돼서 보유권을 풀고 있지 않았던 키움과 다시 계약을 하게 됐는데 2022년도에 기록했던 OPS.841 20홈런 이 정도가 딱 현실적인 기대치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3년이 지나서 지금 35세 시즌이잖아요. 근데 또 이제 괜히 멕시코 리그에서 지난해 잘해가지고 괜히 지금 기대치가 조금 더 높아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사실 푸이가 한국 처음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가장 큰 부분이 적응을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었는데 사실 키움에서 봤던 22 시즌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어서 오히려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키움에서 팬들도 그렇고 네. 많이 환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희재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 이후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 3년이라는 지난 시간이 필드 위에서 어떻게 나타날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일단 적응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2년도 지난 2022 시즌 이 친구 한국 왔을 때 사고 칠까 안 칠까부터 바로 딱 모두의 떠올랐던 관심이었죠. 네. 네 모두가 다 그거를 봤죠. 성적도 물론 많은 관심이 네. 있었지만은 그 야구 외적인 부분에도 정말 많은 이목을 끌었던 선수인데 근데 이 친구 그러니까 푸이그가 약간 야구를 함에 있어서 무슨 기술이 좋고 저희가 얘기하는 BQ 있죠. 네. 베이스볼 네. IQ 이런 이제 야구 지능으로 경기를 뛰기보다는 사실 순수 피지컬로 야구를 해왔던 친구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툴 하나로 딱 이렇게 먹고 살았던 친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1990년생입니다. 올해 한국 나이로 무려 36. 물론 이제 요즘 아무리 선수 수명이 길어졌고 또 엘리트 사자는 뭐 그럼 에이징 커브가 뭐 늦게 꺾인다 이런 소리가 있다고 해도 어쨌든 엄연히 노장에 속하는 선수예요. 나이로만 그렇죠. 따지면은. 네,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추가로 과연 그간 몸 관리를 이 친구가 잘해왔을까? 사실 뭐 그 사고지만 워크애식에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좋은 말을 들어본 적이 많지 않은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저 피디님이 말씀하시기로는 2년도 성적이 현실적인 기대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2년도 성적이 이 친구한테 기대할 수 있는 맥시멈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사실 저는 기대치는 그 2년도보다는 좀 더 낮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이징 커브를 얼마나 맞았냐? 맞긴 맞았을 거예요. 아마 이 친구 안 맞을 수는 없죠. 플레이 타입을 보면 맞았을 텐데 덜 맞았냐 더 맞았냐에서 아마 이번 KBO 리그에서 활약이 결정되지 않을까, 활약의 수준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틀로 야구하는 푸이그인데 그쵸. 사실 36살 한국 나이로 36살이면 뭐 아무리 툴 좋았다고 해도 전성기 때는 근데 이제는 스프린트 스피드나 이런 반응 속도나 예, 못 따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들었을 거고 하다 보니 수비에서도 약점을 드러낼 수도 있을 거고요. 그건 이제 좀 시즌 진행되면서 어떤 모습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타자 한 명도 이 선수가 새로운 얼굴은 아니에요. 삼성에서 뛰었다가 어디 좀 갔다가 살짝해서 돌아온 카디네스. 두 명의 타자를 모두 중고 신인으로 데려온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삼성에서 작년에 장타력이 이제 좀 아쉬웠던 그 데이비드 맥키넌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왔어서 3경기 만에 2개의 홈런을 때렸었죠. 카디나스가. 근데 이제 심지어 끝내기 홈런도 포함이 있었고요. 장타력을 그래서 좀 이 3경기를 보면서 채워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기대받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부상으로 조기 퇴출 엔딩을 겪고 말았죠. 7월 26일 부상으로 아웃된 후에 8월 14일 최단기간 교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런 불명의 타이틀도 얻었었고 많은 비판도 받았었는데 정작 이번 겨울에 터진 그 삼성 트레이닝 파트의 문제점들과 폭로와 함께 이 카디네스에 대한 여론도 함께 좀 반전이 있었죠. 이때 하다 이제 보니. 그렇죠. 그때 코너 같이 있었던 그 친구 코너가 네. 당시에 이제 그때는 카데나스를 네. 실드를 좀 쳤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 팬들이 엄청 욕하고 막 그랬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결국 그러면 반전이 된 거죠 이번 일로 네. 인해서. 그렇죠. 네. 결국 이제 부상을 좀 축소해서 보고를 한 거니까 트레이닝 파트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하다 보니 뭐 어쨌든 그건 거고 이제 결국에 키움이 카디네스를 영입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팀에서
활약하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트리플 A에서 보여준 2023, 24 시즌 연속된 그 퍼포먼스를 감안을 하면 사실 건강하기만 한다면 카디네스라면 KBO에서는 충분히 좋은 성적을 기록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24년에만 봐도 트리플 A 75경기에서 이제 20개의 홈런, OPS.895 기록한 강타자니까요. 다만 이제 라팍보다 훨씬 홈런이 적게 나오는 고척에서 뛴다는 점과 동구장에서 코너 외야 수비가 좀 물음표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코너 외야로 주로 출장한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키움 이제 올 시즌 개막전이 대구에서 이제 삼성이랑 원정 경기를 펼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라도가 삼성으로 이적했기 때문에 개막전부터 대구에서 이제 후라도 대 카디네스의 대결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재밌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카디네스 느낌이 약간 극담한 복권을 옆 친구가 다시 긁어보는 느낌이랄까요? 약간 네. 근데 사실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 보여줬던 모습은 정말 여기서 한 생각이 시즌을 보이죠. 풀로 소화하면은 성적은 정말 좋겠다 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KBO에서 잘 통할 수 있겠구나. 네. 근데 이제 라팍에서 쳤던 홈런들도 타구장에서 분명히 넘어갈 만한 타구들이었고 무조건이죠. 네, 근데 이게 고척으로 넘어갔을 때 그런 외부적인 효과가 좀 덜한 구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홈런이 어떻게 나올지, 그 다음에 이제 카디네스가 그 한 시즌 동안 잠깐 동안 보여줬던 모습을 얼마나 한 시즌이라는 이 긴 기간 동안 꾸준하게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것만 잘 소화할 수 있으면은 정말 한 시즌 좋은 타자로서 모습을 잘 보여줄 것 같습니다. 사실 긁다만 복권도 아니죠 이거. 그쵸? 이미 다 긁혀놔. 긁으려고 동전 들었는데 이제 복권이 날아간 거예요 거의. 그쵸? 이름 카데나스네요. 카디네스. 저희는 이런 선수가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A 팀에서 뛰다가 네. 부상당해가지고 퇴출되고 바로 이듬해 타 팀으로 돌아온 선수. 아하. 이게 그 옛날에 2020 시즌에 이제 SK 와이번스 그때 니킹 엄이었어요. 있었죠. 네. 근데 갑자기 한 두 경기인가 뛰고 부상으로 방출되더니 그 이듬해 이제 하나로 돌아와서 이름에 점 하나 찍고 돌아왔어요. 니킹 험으로 돌아왔는데 네. 물론 뭐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이 그 하나로 돌아온 킹 험은 잘했어요. 돌아와서 잘했어요. 네. 정규 규정 이닝 먹고 WAR도 뭐 4에서 5 사이 기록했으니까 뭐 리그 수익권 선발 투수로 활약을 보여줬는데 뭐 카디네스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네. 그래서 이름 바꾸고 왔나 싶기도 하고 그 킹엄을 알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아까 푸이그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푸이그에 대해서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더 상대적으로 박한 평가를 내렸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푸이그, 그러니까 즉 이 푸이그, 저희 기억하는 이 시즌의 푸이그 모습을 오히려 이 친구한테 기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이 카디네스도 엄청난 파워에 삼진 따위 신경 안 쓰는 적극적인 스윙, 외야수, 그리고 송구 조음, 그리고 이제 뭐 적응, 뭐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뭔가 좀 이 시즌의 푸이그를 좀 연상시켜요, 저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저희가 기대하는 이 시즌 푸이그는 오히려 이 올 시즌의 푸이그가 아니라 이 카디네스한테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 있던 시간이 좀 짧아요. 근데 그래도 입국이랑 출국 그 낮에 따져보면 그래도 한 달은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네. 뭐 이 정도면 처음 온 것보다 훨씬 낫죠. 한 달이면은 적응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뭐 생소함을 느끼지 않겠죠, 아무래도 이 친구가. 그래서 뭐 정 문제는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앞서 말한 이제 저희 키움 이번에 그 외인 셋 중에서 제일 기대되는 선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보면 키움 히어로즈 이번 외국인 선수들 구성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꽤나 재밌는 실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용타를 쓴 이유도 물론 이게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그래도 어쨌든 쓴 이유가 명확하니까. 로젠버그는 전 개인적으로 불호인데 다른 부분에선 그래도 의외로 좀 무난무난하게 뽑은 것 같아서 B-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국인 투수 교체 2명을 다 교체한 게 아쉽지만 키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어울리는 전략이고 해볼 만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B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거기에는 이제 로젠버그가 한 시즌 풀로 소화해줄 수 있냐라는 조금 의문점이 붙어서 로젠버그가 오히려 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더 평가가 박혀요. 그러니까
왜 평가 박하냐면은 계속 그 2-4 시즌, 그러니까 작년 시즌에 그 용병 투수 둘이 계속 떠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맞아요. B도 못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 사정상 오케이. 그 두 명의 용병 타자는 오케이,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할만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선발 그러니까 토종의 선발 긁어올 만한 자원이 진짜 많잖아요. 네. 지금 키움에. 그래서 이건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그 용병 투수 한 명만 갖고 할 거면은 그래도 전년도 후라도 헤이스 중 한 명은 남기는 게 전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비싸더라도. 오히려 확실한 검증된 네. 선수 한 명 남아 있는. 네, 저는 한 명 꼭 남아 있은 게 아무리 그 여러 가지 팀 사정상 키움이라고 하더라도 한 명 남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로젠버그는 말이 좋아서 요키시를 가져야 될지 사실 이런 스펙, 뭐 구속 느리고 손장난으로 버틴 자원 용병 투수가 사실 한국 많이 왔거든요. 네. 최근에 맞죠. 한국 많이 왔는데 사실 성공한 사례보다 실패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맞아요.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앞서 이제 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는 저 또한 로젠버그를 그렇게 좋게 안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늙은 푸이그, 그나마 기대되는 카디네스. 저는 그래서 아까 B 못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잘 줘도 C+. 네, 잘 줘도 C+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앞서 그 말씀하셨던 진우님 말씀하셨던 거와는 다르게 저는 오히려 키는 카디네스로 봅니다. 네, 로젠버그가 키대치가 높진 않아요. 네, 저는 뭐 맥시멈으로 따져도 WL 기준으로 풀타임 뛰어도 3을 넘길 수 있을까? 네. 라는 생각 좀 들고 저는 그러네요. 그래서 그 풀타임 소화를 로젠버그가 시키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체를 안 하면 성공이고. 오히려 맥시멈, 그래서 저희 그 ML 보신 분들 얘기하는 탱킹 장군 있죠. 네. 네. 딱 탱킹 장군 정도 해주면은 맞아요. 뭐 2열애가 뭐 3이든 4든 온 상관없이 일단 이닝만 좀 어떻게 먹으면서 불펜에 과부 안 걸리게 하면 사실 성공이라고 봅니다. 누군가는 또 이닝을 먹어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탱킹 장군으로 잘 해주면 C플 이렇게 네.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키움히로즈는 한 명의 투수와 두 명의 타자로 외국인 조합을 마쳤고요. 다음은 9위를 기록한 NC 다이노스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홈런왕을 제외한 두 명의 투수를 모두 교체를 했습니다. NC 투수들이라 상당히 기대가 큰데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로건 앨런 선수입니다. 클리블랜드에서 나름 기대를 좀 받던 로건 앨런이 이제 다소 이른 나이에 KBO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지명은 2015년 8라운더 이제 보스턴이었는데 은근히 좀 굵직한 트레이드에 많이 포함이 됐었어요. 그 크레이그 킴브럴이 보스턴으로 넘어갈 때 그 반대급부로 이제 샌디에이고로 갔고, 트레버 바우어가 포함되었던 그 삼각 트레이드 당시에도 이제 인디언스로 이제 넘어오게 된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제 유망주 시절 하입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있었고, 베이스볼 아메리카 기준으로도 이제 샌디에이고 팜에서 그 당시에 7위에서 8위 정도를 유지했었으니까요. 2019년에는 탑백 안에서도 랭크 된 적이 있었습니다. 92위로. 그래서 이제 데뷔 초 평가로는 92에서 93할 때 패스트볼에 포텐셜 플러스급 체인지업과 평균 이상의 커브로 좀 공격적인 투구를 한다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이 선수가 던지는 구종이 좀 많이 추가가 돼서 지금은 이제 포심, 싱커, 커터, 병영 패스트볼까지 다 던지고 그리고 이제 스플리터라고 찍히는데 이게 벌컨 체인지업이고요. 거기에다가 스위퍼 컵을 다 던집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포심 스펙이 좀 많이 떨어지는 로건 앨런이다 보니까 메이저리그 레벨에서요. 근데 갈수록 이제 그래서 병영 페스티벌 비중을 좀 늘린 것 같고, 그에 따른 결과물은 그래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스위퍼도 최근 몇 년간 장착하려는 시도라고 보이는데요. 완전히 장착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결과물을 보면.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KBO에 오면 또 얘기는 다를 수 그렇죠. 있겠지만요.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KBO에서 보게 됐는데 NC에서 데려왔다고 하니까 무언가 조금 더 기대를 하게 되는 그 뭔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모든 구종을 고루고사하고 변형 패스블로 배를 타고 억제하면서 승부를 보는 것 같은데, 하트도 이제 KBO에 와서 조금 구속이 증가했다 보니까 만약 네. 이렇게 하트처럼 구속이 증가한다면 생각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같은데, 만약 프로필상에만 있는 구속과 무브먼트로 간다면은 그냥 무난하게 1인분 한 3선발 정도의 성적을 뽑아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도 NC가 데려왔으니까 뭔가 좀 더 기대가 된다. 그냥 NC에 온 그 메인 투수라는 네. 점에서 플러스 1이 더 달리는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네. 아까 말한 그 로젠버그보다는 한 반급간? 한 급간까지는 모르겠고 반급간은 나은 느낌? 근데 이제 이전에 성공한 이제 NC 그 외국인 투수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다 페스티벌 스펙이 좋았거든요. 네. 오기 전부터 평가가 네. 좋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 보이지는 않아서
물론 이제 다른 변화구가 다양한 변화가 있고 특히 있지. 이제 뭐 벌컨이 있는데 이제 네. 벌컨은 좀 아직까지 한국 리그에 좀 보기 드문 구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에 최준용 저기 롯데 그 불펜투 최준용이 시도를 했었나 아마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 한국에서는 거의 보기 드문 구종이어서 이거 커맨드만 잘 되면은 그래도 1인분은 해줄 수 있지 네.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NC 외국인 투수는 성공작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제구력을 중점으로 한 성공적인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파워 피처 유형을 선택했거든요. 라일리 톰슨 선수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 시즌에 이제 베이스볼 아메리카 기준 컵스의 9위 유망주까지 올랐던 라일리 톰슨입니다. 근데 이제 2023 시즌엔 팀 내 30위로 이제 점점 평가가 수직 하락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 선수가 좀 억가를 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터져서 저희 다 알다시피 마이너리그가 취소됐었고 2021년에는 이 선수가 어깨 통증 부상으로 이제 2년 동안 연속으로 시즌을 날린 게 이 선수의 커리어가 좀 전체적으로 꼬이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도 이 선수가 토미존 받았던 경력도 있고 하다 보니 커리어 전체적으로 이 선수가 긴 이닝을 소화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24 시즌에도 트리플 A 등판 34경기 중에서 15경기가 선발, 19경기가 불펜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긴 이닝을 투구해본 경험이 사실상 없다라는 점이 좀 걸리는데 그리고 드래프트 당시의 평가도 그렇고 가장 이제 최근의 스카우팅 리포트도 그렇고 투구에서 인컨시스턴트하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커맨드에 분명한 약점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되게 안 좋은 얘기 아닌가요? 네, 컨트롤도 이제 이 선수가 2022 시즌부터 BB9이 4에서 5대에서 놀고 있다는 걸 보면 종합적으로 긴 이닝을 소화하기에는 불안정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왜 데려왔냐? 스토프가 좋으니까 입니다. 스토프가 진짜 좋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여러모로 SSG 랜더스의 드류 앤더슨이 좀 컴패리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BO에서는요. 이 선수가 이제 상하를 이용하는 투구도 그렇고 낙차 큰 커브를 던지는 것도 그렇고 다만 이제 포심 평균 구속이 드류 앤더슨보다는 2마일 정도가 낮습니다. 트리플 A 기준으로. 이런 점은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KBO 기준에서는 톰슨도 충분한 강속구 투수이기 때문에 잘 풀리는 경기에서는 좀 앤더슨 비슷한 그런 퍼포먼스를 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상 경력도 좀 있고 이 선수가 좀 긴 이닝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것은 좀 분명해 보이니까 그리고 디셉션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해서 올 시즌 좀 개인적으로 퍼포먼스가 제일 궁금한 투수 중에 하나예요. 너무 모르겠어요. 뭐 아니면 도 같아서. 그냥 한마디로 딱 이거네요. 투석기가 아니에요. 투석기가. 네, 네, 맞습니다. 투석기인데 약간 좀 잘 맞는 투석기? 네. 성능이 꽤 괜찮은 투석기. 그래서 앞서 이제 앤더슨 말씀해 주셨는데 피디님이 저도 이제 앤더슨 딱 떠오르긴 해요. 근데 이 앤더슨을 보면은 앤더슨은 투석기인데 이 앤더슨이 그래도 작년에 성공한 게 하이 패스트볼에 그 도움이 상당히 컸거든요. 네. 이제 모든 공 제구가 사실 개판이에요. 막 직구 날리는 건 기본에 뭐 커브 좀 던지면 다 땅바닥에 박고 막 이러는데 이제 자주 찔러보니 이제 이 하이존 패스트볼 물론 하이존을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이존으로 들어간 패스트볼이 본인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걸핏하면 존을 막 걸치는 거예요. 그러다 전 보니까 그래도 앤더슨은 의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긴가민가한데 뭘 하려는지 알겠어요. 의도가 보이긴 보이는데 네. 의도가 엑스큐션으로 따라갔냐는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네, 아니죠. 어쨌든 그 근처에 던지려고 네. 한 노력이 있다 정도로 네. 뭐 네, 얘기하면 네. 될까요? 어쨌든 이제 근데 이게 헛스윙이 계속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라오다 보니까 후반기에 성공을 거뒀고 특히 K9이 거의 역대급으로 찍혔었어요. 네, 그쵸. KBO 앤더슨이. 단일 예. 시즌 역대급이었죠. 이닝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탈삼진 3자릿수거든요. 무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우려가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톰슨이 좀 앤더슨 참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올해부터 ABS에서 하이존을 좀 깎죠. 네. 예, 좀 존이 좀 낮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앤더슨과 같은 피칭 디자인을 그대로 갖고 가기엔 또 한편으로 무리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앤더슨인데 예전에 또 같은 이제 랜더스에 있었던 윌머 폰트가 좀 생각이 나요. 발목도 높고, 네네. 예, 그 직구 좋고, 근데 좀 날리고 커브 있고 윌머 폰트가 계속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좌우제구
뭐 사실 기대도 안 하고 해줄 것 같지도 않고 상하제구만 좀 신경 써도 네. 1인분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히려 저도 경우님처럼 상하 제구로 갖고 놀면 오히려 더 좋은 KBO에서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앤더슨과 폰트 그 사이에서 어딘가 이제 하이패스볼과 이제 떨어지는 커브로 갖고 놀면은 아마 KBO 타자들의 경우에서는 이 스터프 정도면은 아마 꽤나 헛스윙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볼을 이제 그쵸. 돈 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좀 근처에서는 네. 놀아야 된다라는 근처에서 전제가 놀아야지 이게, 있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네. 근데 그래도 진짜 한가운데로만 꽂아 놓을 수만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포심 스펙이 뒷받침된 선수이기 때문에 네. KBO에서는 네.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막 그렇게 망할 것 같다는 네, 네. 느낌까지는 안 들어요 저는. 네. 네. 자멸하면 자멸하지 선수들이 못 쳐서 힘든 네, 투수는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새로운 두 명의 투수들을 살펴봤고요. 직전 시즌 홈런왕 데이비슨 선수입니다. 네, 홈런왕 맷 데이비스인데, 네, 뭐 사실 길게 얘기할 게 없어요 이 선수에 대해선 너무 잘했잖아요. 그냥 50홈런 쳐주세요. 네. 네, 메이저리그 레벨에서도 근데 이 선수가 이제 KBO에 와서 성공하면서 성공하는 거를 보면서 느낀 점은 메이저리그 레벨에서도 플러스급 파워투를 가진 타자가 잘 풀리면 의 희망편을 제대로 보여준 시즌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선수 최초 단연 계약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본인도 뭐 한국 생활 NC에서 생활 만족하고 있고 나이가 지금 적지 않은데 한국에서 은퇴를 이제 슬슬 고려할 수도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해서 NC에서 올해 롱런을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모습도 보이고 네, 생각보다 작년 모습이 생각했던 것보다 공갈포적인 모습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무방하게 내년에도 이번 시즌에도 좋은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데이비스는 더 이상 의심할 거 없으니까 네. 이 선수에 대한 얘기는 굳이 더 필요할 것 같지는 네. 않고요.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야구 팬들이 뭐 KBO 깎아내릴 때 요즘에 이 선수 언급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맷 데이비슨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메이저를 자주 보지 않지만 처음 왔을 때 그 화싹의 데이비슨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메이저 갔다가 일본으로 거쳐 왔어요. 히로시마에 1년 정도 있다 왔는데 히로시마에서도 WRC 플러스 기준으로 딱 100 조금 위? 100 정도 딱 네. 기록해서 네. 사실상 그 용병 타자치고는 실패를 거둔 선수가 한국에 와서 불과 한 시즌 만에 단번에 홈런왕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일본 야구 팬들이 KBO 비할 때 요즘 이 선수 이름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본 야구 얘기 잠시 하면 히로시마가 비단 이제 그 데이비슨이 있던 시즌뿐만이 아니라 최근 3년 정도 계속 그 장태력 부지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네. 이 선수 오기 전이나 네. 있었을 때나 간 이후, 그러니까 이번 그 직전 시즌에도 그렇고, 그래서 분명 본인에게 기회가 많이 올 법도 한데 결국 그걸 못 살리고 한국에 온 케이스거든요. 이 친구가 아마 일본에서 출루율이 2할 때였을 거예요. 제 네, 기억으로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리그 수준 차이 많이 나는 거야. 뭐 아무도 부정 안 해요. 근데 일본에서 이렇게 뭐 WRC 플러스 기준으로 100 정도 찍던 타자가 갑자기 한국 와가지고 150 넘기고 홈런까지 차지한 거 보면 진짜 이름은 아예 다른 타자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이를 생각하면 뭐 그 사이에 뭐 획기적인 이 선수의 출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맷 데이비스는 뭐 훌륭한 타자긴 한데 이 선수 보면서 다시 한번 리그 격차를 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NC의 이번 외국인 구성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삐뿔 주고 싶습니다. 삐뿔. 아까 제가 막 C 막 뿌렸잖아요. 그 교수님처럼 C 뿌리기를 했는데 네. B 주고 싶어요. B. 확실한 거포인을 일단 하나 달고 있고 데이비슨이라는, 그리고 데리고 온 용병 투수 둘이 사실 많이 물음표가 붙긴 해요. 사실 타팀이면 갸우뚱할 만한 그런 구성이긴 한데 저희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NC니까 NC니까 뭔가 특별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근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대감. 거기다 또 외인 투수 둘이 타입이 아예 다르잖아요. 던지는 손도 다르고 그리고 뭐 피네스 피처 파워 피처 다 다르니까 망해도 한 놈만 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근거 없는 또 기대감. 그래서 저는 삐뿔, 종합적으로 삐뿔 매기겠습니다. 저도 딱 삐플의 구성이라고 생각해요. A까지 주고 싶은 그런 좀 알찬 구성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로건 앨런은 잘 모르겠는데 전 오히려 좀 나머지 둘이 좀 마음에 들어서. 저도 똑같이 B+라고 생각합니다. 데이비스는 확실하게 있고 투수들의 픽도 앞에서 얘기해 주셨듯이 두 명이 또 다른 유형이기 때문에 투수들의 픽도 솔직히 잘 맞는다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A까지는 아니지만 B+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명 다 공통적인 의견이네요. 네. 네. 자, 먼저
외야수가 새로 왔습니다. 하나가 최근 외야수를 계속해서 뽑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에스테반 플로리얼이라는 선수가 이번에 새로 선 보일 텐데 이 선수에 대해서 좀 간략적으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진우님이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일단 네. 간략하게 유망주 시절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2018 시즌 파이프라인 기준으로 전체 44위 그리고 팀 내 2위 양키스였죠. 이때 네. 당시 최고의 평가를 받던 글레이버 토레스가 당시 양키스에서 1위였고 이후에 토레스가 유망주를 졸업하니까 2019년에는 팀 내 1위 유망주까지 이제 올랐었던 플로리얼입니다. 네. 소토 그리시안 버두고를 이제 2023 시즌 앞두고 데려오면서 더 이상 외야의 스팟이 없었죠. 그리고 제이슨 도밍게즈가 생각보다 많이 치고 올랐던 것도 있고 네. 직전 시즌에. 그래서 가진 툴들은 너무나 좋은 선수였지만 아무래도 그 툴들의 빛을 보지 못하게 발목 잡았던 뭐 컨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발목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풀리면 이전에 기아에서 뛰었던 로저 버나디나 있잖아요. 버나디나가 좀 컴패리즌이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버나디나보다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고점은. 근데 안 풀리면 뭐 포지션이 같진 않지만 에디슨 러셀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유망주 시절 봤던 그런 그쵸. 하입의 위치도 네네. 그렇고 하다 보니 플로리얼이 삼진율이 이제 트리플 A에서 일관되게 지금 30%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올 시즌이 특히 성적이 좀 심각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선수가 원래 강한 타구를 생산해낼 줄 아는 타자고 바비비 그래서 이 정도로까지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지난해 바비비 2할 8푼이었거든요. 이거는 좀 많이 낮은 낮네요. 거예요. 이 선수 원래 기록하던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컨택 툴이 더 아래로 좀 박은 건지 아니면 좀 운이 없었던 건지 둘 중에서 확실하게 단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운이 없다 쪽이 맞는 것 같은 게 플로리얼이 아무리 30%대 삼진율을 기록하는 그런 좀 붕붕이 타입인 건 맞지만 또 마냥 그렇게 붕붕이는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선수가 볼넷도 10% 이상 매년 이제 잘 생산해내는 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좋은 정립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타자고 하다 보니 특히나 24 시즌에 이제 트리플 A에서 아웃존의 스윙을 내는 비율도 22.3%로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하지만 인존 컨택이 72.5%. 보통 이게 85%는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좀 잘 쳤다 얘기를 나오려면 근데 네. 72.5%는 좀 선 넘은 게 아닌가. 진짜 거의 못 보는. 예. 너무 특히나 낮죠. 존 정립이 제대로 성립이 돼 있나 예. 보네요. 근데 안에 들어오는 공을 못 친다. 네. 예. 근데 이제 특히 브레이킹 볼과 오프 스피드 피치에 대한 헛스윙률이 42%가 넘어갔어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게 선 넘은 수치거든요. 진짜 못 칠래 수준인데. 네. 예,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자면 아무래도 그 트리플 A보다는 구위가 확실하게 떨어지는 이 KBO 리그의 특성상 그 정도 붕붕이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최대로는 이제 30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좋은 툴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유망주 시절 때도 이제 스피드, 수비, 어깨 다 이제 플러스급 네. 툴가이로 평가받은 만큼 한화가 지금 센터를 보려고 데려온 거잖아요. 네, 하다 그쵸. 보니 근데 센터 수비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표본이 너무 적긴 한데 커리어 통산 메이저리그에서 OAA도 플러스 2를 기록했을 만큼 좋은 수비수였으니까. 네, 앞에서 희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모든 툴들에 대해서 스프린트 스피드도 메이저리그 데뷔 후에 서번트상 한신 정도 얘기하면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고 네. 수비도 이러한 발을 기반으로 정말 잘 해낼 수 있는 선수고 파워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직 한국에 왜 왔지 싶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데이비슨처럼.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적응을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 비해서 구위가 뛰어나지 전반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한국 투수들 상대로 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을 해내고 이 공들을 어떻게 공략해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잘 풀리면 메이저리그에 재도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역수출 케이스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잘 풀리면. 유망주 시절 모습만 보면은 결국 뭐 아니면 도인 선수 같은데요. 근데 직전 시즌에 좀 봐갔다 보니까 좀 더 심하게 얘기해서 뭐 아니면 백도 느낌까지 좀 나요. 백도면은 중간 짐 싸는 거 아닙니까? 백도면 네 그렇죠. 그렇죠. 딱 그 표현이 네.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툴만 보면 아직 여기 올 친구 아닌 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좋은 툴을 인게임으로 잘 옮기지 못하니까 지금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스펙을 가진 선수가 한국에 오는 거면 도리어 좀 의심부터 하게 되는 것도 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실제로 이제 하나 팬분들 의견도 좀 여러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서 보면 좀 의견이 많이 갈리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저는 이 선수 뭐 툴고 뭐 이런 거 별개로 이런 유형 영입은 하나 입장에서 충분히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한화가 그 이전부터 그렇게 많은 영입을 하고 또 특히 이제 내야 둘을 지금 FA로 채웠잖아요. 맞아요. 그쵸. 최은성이랑 안치홍을. 근데 작년 시즌 팀 타격은 WC 플러스 기준으로 사실상 바닥이었어요. 맞아요. 네, 뭐 기간에 따라 좀 다르지만 12로 봐도 돼요. 네. 꼴찌라고 봐도 됩니다. 타격은. 그냥 이제 적당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화가 지금 그 외국인 타자를 영입함에 있어서 그냥 적당히 WC 플러스 기준으로 한 120 정도 애매하게 찍으면서 1인분만 한 용타가 지금 한화가 필요로 한 선수는 아니에요. 아, 그쵸. 적어도 그 팀 타선의 중심을 지키면서 140 이상을 마크하면서 장타 뻥뻥 때리는 거포가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선수 어디 뭐 쉽게 구할 수 있겠어요? 뭐 데이비슨 같은 선수들이 쉽게 튀어나오지는 않죠. 심지어 네. 하나는 센터를 무조건 구했어야 되는 맞아요. 입장이니까. 그렇죠. 센터에서 그 정도 때려낼 수 있는 선수가 정말 없죠. 그렇죠. 코너도 아니고. 그렇죠. 네. 코너면 뭐 조금 용서하겠지만 풀이 센터 넓어지지만 그렇죠. 중견수 보면서 중견수 기준으로 WS 플러스 평균이 오히려 요즘엔 100 아래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견수가 예전 과거에 비해 좀 더 수비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네, 야구 맞아요. 흐름이. 근데 그 와중에 중견수 보면서 지금 120도 아니고 140 정도 찍어 기대를 달라.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이거를 하려면 어느 정도 도박수를 던질 수밖에 네, 없다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도박수를 이번에 하나가 던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연초에 한번 긁어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5월쯤에 바로 가져다 버리고 대체인을 구할 것 같아요. 뭐 하나가 최근에 돈도 많이 쓰고 네, 특히 올 그렇죠. 시즌분에는 새로운 경기장도 지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에 맞춰서 선수를 좀 뽑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한화의 외국인 타자는 성공한 적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적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복권은 찐인지 짭인지 좀 긁어봐야 된다. 뭐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선수 코디 폰세 선수가 있어요. 저는 이 선수가 정말 기대되는 선수예요. 네. 단 부상만 당하지 않는다면. 왜냐면 한화 선발진이 지금 탄탄하거든요. 뭐 이번에 그 엄상백 선수 네. 또 왔기 네. 때문에 선발진이 좀 탄탄한 편이라서 요 코디 폰세 선수만 활약을 해준다면은 굉장히 잘 굴러갈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폰세에 대한 소개 먼저 드리자면 네. 2015년 드래프트에서 미러키에 2라운드 지명을 받고 입단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메이저리그 찍먹해보고 일본으로 가게 됐고 NPB에서는 3시즌 동안 니오넴 라쿠텐에서 뛰면서 202이닝 동안 ERA가 4.54, K9이 7.35, BB9이 2.94를 기록했는데 포심 평균 구속이 이 선수가 150이에요. 강속구 네, 수네요. KBO 기준으로도 정말 강속구 투수고 폰세가 포심, 커터, 싱커, 커브, 체인지업 등등 이제 많은 구종을 던지는데 사실 세컨더리 퀄리티고 뭐고 자시고 간에 KBO에서 평균 150을 던질 수 있으면 뭐 얼추 통하지 않겠습니까? 뭐 150 코너에만 꽂아도 그쵸. 사실 맞습니다. 그냥 네. 다 헛스윙이거든요. 심지어 폰세가 그렇게 커맨드 이슈가 있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네. 또 다만 이제 앞서 이제 호스트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듯이 잠깐 일본에서도 잔부상이 좀 맞아요.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디 폰세 이 선수가 폰세라는 이름으로도 커뮤니티에서 정말 오랫동안 이름이 떠돌았던 것 같은데 한국에 온다고 드디어 왔는데 이제 하나로 왔고 가진 공들만 보면은 사실 한국에서 잘 통할 투수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앞에서 얘기해 주셨듯이 부상 이력이 자잘하게 많았는데 뭐 하체로는 대퇴부부터 해서 상체로는 뭐 팔뚝, 팔 경련 통증. 근데 이 부상 기간들이 다 전반기였다는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과연 하나가 전반기부터 치고 나가려고 할 때 부상을 당하면 어떤 그런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염두를 안 하진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또 선발 투수로서의 보다 보니까 120이닝을 넘게 던진 게 2017년과 2024년 딱 2번밖에 없었더라고요. 메이저 마이너 통틀어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1군, 2군 통틀어서 네. 결국 이제 관리하고 꾸준함을 갖고 갈 수 있냐에 따라서 이 선수의 KBO 커리어가 갈릴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여기서 앞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을 다시 해볼게요. 패스트볼 위주 피칭하고 좋은 구속에 꽤 괜찮은 커맨드, 190이 넘는 좋은 체격, NPB 경험이 있음, 훌륭하네요. 근데 이닝 소화력이 아쉽고 잦은 부상 이렇게 요약이 됐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선수 왜 지금 폰세 얘기하는데 왜 이 얘기하는? 이거 근데 사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 이거 버치 스미스 이야기입니다. 하나 네. 오버랩된 게 있죠. 네. 그리고 동시에 폰세 이야기예요. 네. 너무 겹치는 게 많죠. 네. 저도 물론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플로리얼 보고도 제가 좀 도박을 한 것 같다고 하지만 이 선수는 부상 그런 이제 그 컨디션 건강 측면에서 또 다른 이제 도박수를 던졌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버시 스미스 이야기해서 이제 하나 팬분들 듣기 불쾌하지만 뭐 팩트인 걸 어쩌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역시 부상이 제일 문제고 이 선수도 플로리다가 마찬가지로 얼추 하나가 도박수를 던졌고 영 아니다 싶으면은 또 5월에 그냥 부상당하면 바로 그냥 미련 없이 그 갖다 버릴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갖다 버려요. 네, 교체를 빨리 할 케이스 중에 하나죠. 네, 네. 그래서 뭐 부상만 안 당한다면 1인분 이상은 충분히 해줄 친구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외국인 선수들이 이 방송 들으면 조금 섭섭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타국에서 맞아요. 용병으로 와서 부상당하거나 이 퍼포먼스를 못 내면 바로 교체해줘야 됩니다. 네. 이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연봉 그리고 다 받아가잖아요. 연봉도 맞아요. 받고 네, 그리고 부상당한다고 뭐 날리는 것도 이게 아니고. 일본처럼 뭐 다수를 데리고 있는 팀도 아니고 그렇죠. 결국에는 정해진 숫자 안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디 폰세 어떤 이게 정말 잘 들어갈지 아니면 다쳐가지고 하나펠들의 아쉬움을 살지는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와이스 선수는 잔류를 했고요. 요 선수도 사실 뭐 보여준 게 좀 있잖아요. 와이스는. 네. 네. 올 시즌이 훨씬 더 기대되는 음. 몇 안 되는 이제 잔류한 외국인 선수 중에 하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부상 같은 이슈가 안 생기면 무조건 지난해 퍼포먼스보다도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가 어떻게 보면 좀 내야 수비가 많이 아쉽다 보니까 이런 하나 수비가 조금만 더 잘 받쳐준다면 작년 시즌의 퍼포먼스에 비하는 준하는 퍼포먼스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퍼포먼스적으로만 봤을 때 하나의 1선발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트루 1선발. 네, 그렇죠. 트루 1선발. 뭐 저도 크 의심은 안 하는데 사실 이제 직구 브레이킹 볼만 있는 선수라서 좀 전 약간 불안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와이스 보고서 야 네일이 한화에도 떴다 이랬잖아요. 제임스 네일이. 그렇죠. 근데 네일은 뭐 스위퍼 훌륭하고 직구도 훌륭하지만 오프 스피드도 있어요. 네. 네일은. 맞아요. 그 작년 그 투구 기록 보면은 그래도 체인지업 비중이 10% 넘어갔던 네. 투수거든요. 섞어주니까. 네, 좀 섞어 주니까 그 당연히 이제 그럼 저희가 요즘 3분할 얘기하잖아요. 네. 네. 운동에서 3분할 말고 네. 그 이쪽 그 방향으로 봤을 때 방향성 네. 무브먼트로. 그 3분할 얼추 갖춰진 투수가 네일이었다면 와이스는 2분할이라고 봐야겠죠. 그쵸. 어쩌고 보면은. 네. 그리고 물론 작년에 잘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반 시즌 활약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단조로운 구종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어쨌든 KBO 타자들도 스위퍼 적응해 나가는 네 맞아요. 그런 시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개 때문에 내년에 무조건 잘한다고는 확신 절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전 메이저리그에서도 점점 이제 선발도 그냥 투피치 달고 던지는 투수들도 많아지고 실제로 그게 성공 사례로 발현된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와이스가 지금 오프스피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딱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나머지 두 구종이 워낙에 플러스 구종이다 보니까. KBO 레벨에서는 네. 충분히 플러스 구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얼마나 이 프리시즌을 잘 보내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뭐 선수들이 워크의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외국인 선수들은 저는 그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얼마나 그 식습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한국 식습관에 잘 맞는지. 음. 대체적으로 장수용병들은 항상 한국 음식을 잘 먹었거든요. 그것도 좋아해야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고요. 그럼 학점은 얼마 어떻게 매길 거예요? 저는 C+. 랭크 C+요. C+. 어. 네, C를 다시 한번 뿌려봅니다. 아까 어. 키움에 이어서. 네. 박한 평가로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신구 용병 둘 다 현재로서는 뭐 아니면 백도로 저는 보여요. 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백도라는 게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그 툴적 그런 인게임에서의 문제 그리고 그 폰세는 부상. 네. 네. 거기에 와이스도 저는 안심할 단계 아니라고 아직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셋 중 하나만 꼬여도 사실 지금 토종 그 선수들이 잘 갖춰져가지고 셋 중 하나가 나가리가 돼도 사실 광경쟁은 충분히 할 만한 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맞아요. 판단을 네, 해요. 네, 맞아요. 해야죠 이제는. 네, 근데 지금 구성을 보면은 네. 두 명이 한꺼번에 터져도 사실 우악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가능성이 없다고는 뭐 절대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뭐 터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두 명 이상이. 네. 그래서 저는 B는 못 주겠고 C플.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암만 플로리얼이 리스키한 픽이라고 생각을 해도 터진다면 버나디나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이스는 걱정 딱히 안 한 편이고 폰스도 리스키하긴 하지만 그래도 크보에서는 실링이 보장되어 있는 픽이지 않나. 그래서 실링으로 좀 가득가득 채운 그런 느낌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지금 하나의 상황이 거액을 계속해서 야구단에 투자를 네. 하면서 신구장까지 지어진 상황에서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긴 해야죠. 5강에 만족할 게 네. 아니라. 그래서 뭐 리스키해도 충분히 좀 할 만한 도박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B0 정도 주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B-인데 비슷비슷하네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와이스가 플로어를 좀 받쳐주는 느낌인데 그 위에 나머지 두 명이 경훈이가 똑같이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른 의미로. 그런데 하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도박인데 도박이라고 생각해도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B에서 B-를 깎았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제가 C플 준 거는 선수 셋한테 주는 게 C플이고요. 네. 네. 구단의 무브한테는 사실 저는 A는 주고 싶어요. 그건 맞아요. 해볼만해요. 그건 맞아요.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도박수라고 생각해요. 오늘 학점은 청취자 여러분 구단의 학점이 아니고요. 구단이 뽑은 외국인 선수 조합의 학점입니다. 네. 네. 구단과의 성적과는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직전 시즌 8위를 기록했던 올 시즌 정말 비상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한 한화이글스의 외국인 리포트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제 한 계단 올라가서 롯데 자이언츠를 한번 살펴보고 싶네요.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선수가 이 선수는 일단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터커 데이비슨. 이름들이 괜찮거든요. 두 선수 네. 조합됐잖아요. 이 선수 사실 두 투수는 계산이 좀 서는 선수인데 터커 데이비슨 이름만 들으면 30-30 그냥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훌륭한 이름. 훌륭한 이름이죠. 이름력으로는 네, 이름을만 들으면 뭐 프레스턴 터커의 이제 맷 데이비슨. 야수였으면 네. 훌륭한 이름인데 네. 투수라는 거는 피홈런이 그만큼 많다는 농담이고요. 네. 그러네. 맞다 투수지. 투수예요. 투수니까요. 그렇죠. 터커 데이비슨인데 새로운 투수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막 홈런 빵빵 때리는 선수들이 아니고요. 일단 찰리 반스가 좌완 투수인데 네. 터커 데이비슨도 좌완, 두 명의 좌완 외국인 선발로 구성을 한 롯데 자이언츠거든요. 근데 롯데가 제 기억에는 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두 외국인 투수가 한 번에 잘했던 기억은 저는 거의 없어요. 있었나? 레일리 있었을 당시였나요? 볼스레일리 때? 16년 린드블럼 린드블럼 레일리? 레일리, 네. 17년도 린드블럼 레일리였고 그리고 작년도 윌커슨 그랬나? 반즈가 괜찮아요? 잘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죠. 왔다 갔다 했죠. 했죠. 네. 예. 나는 약간 그런 다른 기억. 그러니까 린드블럼이 제 기억에는 뭔가 두산에 갔을 때 더 잘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두산에서는 신이었고 신이었고 롯데에서도 충분히 롯데에서는 잘했어요. 안정적인 1선발 에이스였죠. 맞아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자, 어쨌든 요 터커 데이비슨 요 선수를 뽑았는데 사실 박세웅 선수를 제외하면은 확실한 토종 선발이 무조건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현재 롯데가.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터커 데이비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와, 일단 이 선수의 그 이력에 좀 특이할 만한 상황이 하나 있죠. 바로 월드 시리즈 5차전 선발 등판 투수였다는 점. 이야. 진짜입니다. 2022년이었죠. 2022 애틀란타 네. 우승했을 당시에 선발 투수로 깜짝 등판했었는데 월드 시리즈 깜짝 네, 등판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애틀란타 팜에서 그만큼 좀 나름 그래도 기대주였던 선수였고 이 선수가 원래는 커브가 세컨더리 피치였어요. 그리고 이 커브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유망주 시절에는 근데 이제 점차 슬라이더로 변화를 하면서 올 시즌은 커브를 5.4%밖에 구사하지 않았다. 좀 커브를 버리는 무브를 보여줬고 원래 이 선수가 그래서 커브 그 정통 커브 볼러들이 그렇지만 원래 상하 투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 선수의 포심 스펙이 지금 좀 많이 구려졌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유망주 시절에는 그래도 포심이 97마일까지 찍어봤다고는 하는데 일단 지난 시즌 포심 평균 구속이 90.9마일밖에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 유망주 시절 기대치보다 많이 떨어졌고 크보 와서 이제 어떤 피칭 레퍼토리를 짤지는 아직 미지수이긴 하지만 이 선수가 아직 28살밖에 안 됐고 그리고 카이라트랑 이제 패디도 KBO 와서 구속이 많이 늘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데이비슨도 뭐 그러지 말라는 보장은 없죠. 그리고 이 선수가 피홈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사직스니까 괜찮겠지. 당장 없지 않았나요? 네, 라고 말하려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성담장을 철거했기 때문에 그건 좀 모르겠고 지난 2년간 이제 슬라이더랑 스위퍼를 좀 분리시켜서 던지려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근데 그 결과는 썩 좋지 못했습니다. KBO 와서는 이게 또 괜찮게 통할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러면 컴패리즌이 누구냐 절망편은 좀 안 풀릴 때 카스타노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 카스타노 구속이 늘었을 테니 이제 잘하면 좀 마이너한 버전의 카이라트라고 봐야겠죠. 카이라트 정도면 뭐 훌륭하죠. 네. 자, 이 선수도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군요. 터커 데이비슨 일단 이름 저는 이 선수가 터커를 쓸지 데이비슨을 쓸지가 좀 궁금해요. 아직 안 나왔나요? 나왔나요? 등록명 아마 나왔을 수도 있을 것 터커 쓰지 같아요. 않을까요? 지금 데이비스. 데이비스 네, 데이비슨 있어가지고 네. 터커 쓰지 않았죠. 커터로 쓸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제 팀은 하트를 꿈꾸면서 데리고 온 선수라는 게 보이는 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과연 근데 이 선수를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버린 투수가 직전 시즌에 무려 WR 6.8을 마크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왜 버렸는지는 알겠어요. 구단이 설명을 했어요. 윌커슨은 이제 그 재계약 포기를 하면서 이해는 돼요. 나이도 많고 이제 피지컬하기 어려운데 딱 그 두 가지 같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선수 고점이 작년 윌커슨은 꼬리에도 닿을 것 같다는 느낌이 딱히 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이제 땅볼형 투수를 데리고 왔잖아요. 네. 네, 땅볼형 투수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모두가 알다시피 롯데의 내야 수비는 재앙입니다. 네, 재앙입니다. 네네. 아이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롯데 팬들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냥 재앙이에요. 그냥 재앙이에요. 생각해봐요. 그 작년 롯데 1루 주전 나승엽이죠. 나승엽 그 수비 못하죠. 좋은 네. 타격 1루에서 다 까먹었고 2루에 고승민. 고승민 그나마 괜찮아요. 네. 그나마 유격수. 괜찮습니다. 박승욱이 최악이죠. 박승우. 그리고 노진혁 3루에 선수는 안 나오나요? 그건 못 이제 나옵니다. 못 나와요. 이번에 그 스프링 캠프도 떨어진 거 보면은 사실상 전력 왜 취급받는 것 같긴 네, 한데 맞아요. 아무쪼록 부활하셨으면 좋겠고요. 서드 베이스가 손호영. 손호영. 네. 그래도 이름은 그 유망하네요. 네 이름은 유망한데 수비 사실 손호영 선수도 좀 끔찍하다고 네. 수비력을 감히-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내야가 정말 최악의 수준에 놓여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좀 불안하죠, 사실 진짜. 왜냐면 핵이 없어요. 내야를 항상 잡아줘야 되는 핵심이 없죠. 있어줘야 네, 되는데 진짜 없죠. 그리고 보통 그건 유격수들이 해주는데 네, 숏이 이제 유격수가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그냥 10개팀 꼴찌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아니 10개팀 꼴찌예요 그냥. 이거는 딱 네. 딱 박아도 될 텐데. 그럼 이제 반지 땅부렁 투수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함이라 반문할 수도 있지만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 처참한 내야 수비를 끼고도 그 성적을 기록한 반지에게 박수를 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땅뜬 비율, 그러니까 이제 땅볼 뜬공 비율, 저희 GBFB 얘기하는 네. 거기에 이제 미국에서조차도 반지보다 높았어요. 네. 1.2 몇을 기록했는데 한국 오면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3 심하게는 1.4 근처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선수 스펙을 보면. 그래서 혹자는 이제 성담장 철거했으니 그래도 뜬공 없는 게 낫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홈런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환경이 네. 됐는데, 근데 이게 지금 그건 하나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성담장 철거했다는 게 펜스 원래 6m였던 거 4.8m로 1.2m 낮춘 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전 그렇게 클까 싶긴 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담장이라는 게 단순히 벽만 높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때 공사하면서 그 펜스도 정확하게 민 건 아니지만 그 그라운드를 좀 콤플레이트 당겼어요. 아, 네, 당기면은 저 펜스까지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담장이라는 게 높인 것뿐만이 아니라 거리도 늘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공사는 아예 그 거리까지 롤백 시킨 게 아니라 거리는 그대로 두면서 담장만 좀 낮춘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변화로 뜬공을 경계해야 한다는 건 좀 약간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경호님이 얘기했듯이 윌커슨을 포기하고 데려온 선수라고 하기엔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경호님이 얘기해줬듯이 반즈가 압도적으로 그 수비를 끼고 했던 게 잘한 거지 데이비슨에게 그 모습을 바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반즈는 이제 롯데 내야 수비가 익숙해져서 좀 견딘 것도 있겠지만 과연 그거를 보고 안 흔들릴 수도 있을까라는 조금 그런 적응력적인 부분도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선수들 데리고 오기 전에 그런 것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심리 테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성향 테스트, 얼마나 다혈질인지 이런 게 좀 중요하거든요. 투수들은. 왜냐면 이게 한번 에라 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빠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잘 잡는 게 또 마인드 컨트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터커 데이비슨 이름 잊지 않겠습니다. 요 선수가 몇 번째 선발로 이제 등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롯데 팬들이 좀 원하는 그런 선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이거는 저 롯데 한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네. 네, 진짜 네, 맞아요. KBO 리그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 두 팀이 더 잘해줘야 돼요. 네. 어쨌든 이 선수는 여기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고요. 찰리 반즈 사실 뭐 롯데 팬들이 뿐만 아니라 KBO 리그를 지금 현재 거의 대표하는 외국인 투수 중에 한 명이죠. 네. ABS 도입하면서 가장 이득 본 투수 중에 하나라고 이제 뽑히고 있는 반지이고 원래 K9이 7.7대를 기록하다가 두 시즌 동안 네. 근데 지난 시즌 이제 10.2로 확 튀었거든요. 완전 탈삼진형 투수로 바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플루크가 아니고 스텝업한 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그 전에 ABS 전에는 그 스트라이크 존 판정에 따라 조금 감정의 기복도 있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반지가.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ABS
존이 일정한 것도 있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일정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감정 기복이 줄어든 것도 어떻게 보면 ABS 수혜를 제대로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올해도 이런 좋은 퍼포먼스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더 이상 언급할 건 별로 없죠 이 네. 선수에 대해서는. 네, 그냥 레일리 옛날에 있었던 스틸리 말고 그 브룩스 레일리. 브룩스 예, 레일리. 레일리의 길을 그러네요. 스트레일리. 스트레일리도 있긴 있네요. 레일리의 길을 묵묵히 걷는 투수로 네. 보여요. 던지는 손도 같고 타입도 같고. 그래서 심지어 이 선수 그 레일리랑 이 반즈가 KBO 커리어 시작 나이도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뛰다가 미국 돌아가서 MLB도 한번 밟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네. 레일리가 미국 돌아가서 불펜에서 상당히 뭐 좋은 그래도 모습 보여주죠. 네. 좋은 모습 보여줬고 게다가 구속이 미국 가서 뭐 크게 늘지도 않았어요. 네. 보니까 뭐 한국 기준으로 보면 한국 그 킬로미터 기준으로 145 정도가 페스티벌 평속이었는데 그래도 꽤 훌륭하게 던졌기 때문에 네네. 아마 뭐 반수도 분명히 알 거고요. 레일리가 네. 돌아가서 잘했다는 예시가 거. 있으니까. 팀 옮기면서 지금 매치 아직도 매치 있나요? 아무튼 음. 레일리의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산이 서는 투수 한 명과 새로운 투수 한 명을 선택한 롯데자이언츠고요. 타자는 이제 뭐 KBO 리그 현재 단일 시즌 최다 안타를 깼죠. 네. 네. 202안타를 기록한 네. 레이에스. 뭐 이 선수는 말할 필요 있습니까? 사실 뭐 그냥 잘 치는 선수 아니에요? 네. 뭐 일단 레이스가 지난해 사직에서 때려낸 홈런이 6개인데 타구들이 분명히 성담장에 좀 가라막혔던 기억이 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장타 생산성이 늘어날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 네. 근데 그냥 딱 24시즌 성적을 되풀이할 것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거는 너무 좋은 기록이었고요. 네. 맞아요. 너무 잘했어요. 근데 그 언저리는 무조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선수가. 3할 타자는 무조건 하겠죠. 이 정도 되면. 네. 네. 기대치가 높아진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작년에 아무래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선수가 들고 전에 두산에 있던 페르난데스처럼 배드볼 히터로서 컨택 능력이 너무 좋은데 말씀해주신 뭐 사직단장에 옮겨진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올해 아마 개인적으로 레이스 선수는 개인적으로 20홈런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제 너무 큰 기대는 금물이지 않을까. 사실 200안타 또 넘기긴 좀 어렵죠. 예. 네. 왜냐면 너무 극단적인 배드볼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뭐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여기서 좀 획기적인 무슨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네. 뭐 발사가 갑자기 크게 손을 된다든가 뭐 그러지 네. 않는 이상은 네. 작년이랑 비슷하거나 약간 더 아쉬운 성적을 기록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게다가 수비가 사실 아무리 코노웨아라도 좀 너무 처참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계속 롯데 지금 얘기하면 수비 얘기하는데 처참한 걸 뭐 어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선수가 타격만 보면 정말 훌륭하지만 작년 모습만으로 네. 보면은 이제 S급 선수라고 보기엔 또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이번 시즌 수비에서 무언가 발전을 좀 더 이루어내야 이제 수비랑 타격을 다 포함한 그런 선수 본연의 작년 네. 정도의 이제 생산성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페르난데스랑 유사한 이유인 네, 것 맞아요. 같아요. 아무래도 수비 아쉽고 맞아요. 타격은 너무 좋고. 배드볼을 네. 막 선구가 엄청 뛰어난 선수는 아니잖아요. 4를 못 넘겼어요. 그 타율에도 네. 출루율이 4를 못 그러니까 넘겼어요. 네. 극단적인 배드볼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롯데 외국인 구성 점수를 한번 매겨보고 싶은데요. 저는 삐뿔. 오, 삐뿔. 플러스. 네, 삐뿔 주고 싶습니다. 뭐 이 롯데 하면 요즘에 뭐 젊은 야수들에서 윤고나왕 이러잖아요. 네. 아, 윤고나왕이 이거나 누가 지은 거예요? 좀잘 짓긴 했는데 이거 김나박이처럼 지은 거죠? 그렇죠. 김나박이 그런 지은 느낌이죠. 거잖아요. 네. 네. 또 이 윤고나왕이 어쩌고 해도 사실 작년에 롯데를 그래도 7위에서 버티게 해준 거는 윤고나왕이 아니라 웨인 셋의 대활약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네. 웨인 WAR 셋 합치면요 10개 팀 1위예요. 그런데 가려고를 못 갔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올해 롯데 성적에 약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게 네. 사실 그 외국인 선수들이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생산력의 맥시멈을 이미 작년에 터치했기 최대치였죠.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결국 올해 롯데는 한국인들이 발전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웨인이 작년 정도의 생산력을 비슷하게 마크를 해야지 5강권 끝자락을 비빌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럼 어쨌든 다시 웨인 얘기만 하면은 그래도 올해 웨인 구성을 봤을 때 작년만큼은 아니어도 리그 상위권 한 3등 언저리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외국인 선수의 생산력을 네. 봤을 때. 그래서 저는 B+ 주고 싶습니다. 네. 저는 윌커슨 버리고 데이비슨의 선택이 좀 어떻게 작용할지 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윌커슨의 스토프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정말 롯데에 필요한 그런 좀 국밥 같은 든든한 유형의 정점에 있던 투수라서 네. 안 그래도 이제 불안한 선발진에 업사이드는 반즈가 채워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레이스 반즈 재계약은 뭐 너무 당연했고 네. 결국 종합적으로 봤을 때 데이비슨이 조금 아쉽다
하니까 B 플러스 정도 줄 수 있겠네요. 저도 네. 똑같이 B 플러스 같아요. 레이에스 반즈 2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B 플러스인데 여기에 윌커슨 대신 데이비슨이라는 것이 조금 물음표가 붙기 때문에 네 B 플러스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롯데자이언츠는 어느 정도 비슷한 이 점수를 매겼던 세 분이고요. 그만큼 반지와 레이에스가 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네, 볼 맞습니다. 수가 네. 있겠죠.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네. 세 분 다. 네.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두 선수가 확실한 자원이라고 분류를 한다면 못해도 하나 나가리 정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롯데 자이언츠는 올해 외국인 리포트 한 B 플러스 정도 그리고 국내 선수들이 좀 분발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네. 라는 멘트로 롯데 자이언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위를 기록했던 롯데 자이언츠까지 만나봤으니 이제 6위였죠. SSG 랜더스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굉장히 신기한 선수가 있습니다. 미치 화이트, 미치 팍이죠. 네. 네, 박찬호 선수와 굉장히 닮은 외모를 보이고 있는 미치 화이트 선수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이번 KBO에서 가장 기대하는 선수 중에 하나가 화이트예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말고 그냥 선수로 봤을 때 네. 일단 평균 95마일 패스트볼 선수가 KBO잉? 이건 못 참아요. 그리고 외국인 선발들을 전부 이제 화끈한 그런 파이어볼러로 구성한 만큼 SSG 선발진을 보는 맛도 좀 있을 것 같고 해서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화이트의 푸심 스펙 자체만 딱 떼놓고 이제 앤더슨이랑 비교를 해보면 앤더슨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 그 전체적으로 그냥 근소한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세컨더리랑 이제 서드의 완성도는 오히려 화이트가 좀 더 앞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될 만큼 앤더슨보다도 좀 더 다양한 그런 레퍼토리의 피칭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빠르게 움직여준 구단의 랜더스 팬으로서 상당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랜더스 얘기할 때 목소리가 좀 달라지시네요. 감사하죠. 네. 팬인 걸 어떻게 숨길 수가 없어요. 이런 네. 데서. 네. 저 랜더스 팬인데 KBO 외인만 놓고 봐도 구위나 레퍼토리 자체는 상당히 훌륭하다고 보입니다. 네, 또 이제 문학에 어울리는 땅볼 투수란 점도 플러스고요. 그리고 랜더스 내야진이 아까 롯데 실컷 욕해놓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네. 훌륭한 건 아니어도 최정 있잖아요. 최정. 리그 평균보다 확실히 나아요. 그러니까 네. 보면 최정 뭐 썩어도 준치죠. 늘긴 했어도 네. 뭐 평균 아직 해주고. 썩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박성환 박성환이 아주 솔리드하죠. 그쵸. 네. 그리고 정준재 네. 아마 정준재가 올해 2루 주전을 먹을 것 같은데 잠시 후반기 보여주만 모습만 해도 터질 막 그런 건 네. 아니에요. 예. 그리고 1루 누구 쓰지? 고명준. 뭐 누군가 오겠죠. 아이고, 누군가 있겠지. 누군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 선수는 요즘에 잘 안 나오나요? 전희산이요? 네. 네. 군대 갔어요. 아. 네, 맞습니다. 군대 갔어요. 근데 전희선은 나쁘진 않았어요. 수비가 생각보다. 어쨌든 뭐 수비가 훌륭한 건 아닌데 솔리드해요. 리그 평균보다는 좀 확실히 낫다고 뭐 팬심 덜어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려되는 점이 좀 있다면 크게 두 가지인데 멘탈 그리고 부상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2022년 여름에 이제 저 달스 있다가 토론토로 네, 갔나요? 토론토 트레이드 된 다음에 토론토 갔다가 또 바로 미러키인가요? 그 사이에 뭐 하나 또 있었나? 네, 그 사이에 뭐 하나 있었어요. 뭐 하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2022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2년간 팀을 무려 4번을 옮겼어요. 랜더스까지 해서. 전이맨 그 자체죠. 아무리 이런 거 익숙하고 이직 같은 거 잦은 미국이라고 해도 2년간 뭔가 자기 속한 팀이나 조직을 4번이나 옮기는 거는 아무리 미국인이라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별로 안 친해지나 선수들하고? 근데 뭐 대인 관계 이런 거. 친해지려고 하면 또 떠나고 친해지려면 떠나고 이럴 수도 네. 있으니까. 네. 오히려 먼저 다가가기 어려워질 수도 있죠. 아, 중간에 샘플 있었네요. 샘프도 아마 샘프 샌프란시스코. 갔다가 미러키 샘프야? 갔다가 한 달 네. 있었네요. 랜더스. 그러고 이제 한 네. 네. 멀리 다녔네. 이거 아무리 미국인이라도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팀에서 온 김에 팀에서 믿음을 좀 주고 계속 꾸준히 기용을 하면 이런 멘탈적인 부분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부상은 그냥 뭐 구단이 잘 관리해줘야죠. 네, 뭐 네. 이거는 하늘에 달린 거라서. 맞아요. 네. 그리고 번외로 이제 이 친구 KBO래 WBC 한국 국대 출전 자격이 있죠. 네. 네, 토미 에드먼 이제 전에 뛰었던 토미 에드먼이랑 같은 이유로. 그래서 이 선수 잘 되는 게 물론 일차적으로는 랜더스를 위해서 좋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잘 되면은 한국 국가대표팀 입장에서도 네, 좀 맞아요. 플러스라서. 만약에 정말 이 선발 된다면은 뭐 보여지기에도 괜찮겠네요. 네, 네. 투수는 많을수록 위화감도 좋은 거니까. 없고. 네. 저도 오히려 국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선수가 KBO에서 한 시즌 동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그러면은 전력강화위원회 이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선수도 한국에서 보여주는 게 있고 한국에서 잘 어울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럴 거고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데인 더닝 선수도 올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WBC에서 같이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문학에서 이런 팀과 SSC라는 팀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적응만 잘하고
부상 관리만 잘 된다면 한 시즌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미치 화이트, SSG 랜더스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로 선발이 됐고요. 뭐 잘 되면 SSG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야구에도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투수라고 보여집니다. 자, 에레디아 선수는 잔류를 했어요. 이 선수가 골든글러브를 받지 못한 게 좀 굉장히 아쉬웠는데 그만큼 아쉬울 만큼 작년에 잘했었잖아요. 네. 뭐 말해서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사실 그렇죠. 있던 두 시즌 모두 골든글러브를 받아도 아쉬울 게 없고 받아도 될 만한 성적을 기록해줬고 어떻게 보면 조금 랜더스 타선이 기복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타선에서 최정과 함께 두 주도를 감당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에 어떻게 보면 박성환 선수도 계속 스텝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 문학에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고 이제 나이가 사실 적지 않은데 본인 선택에 따라서 KBO에서 롱런을 하느냐 아니냐만 달려있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팬 입장에서는 당연히 골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특히 이제 아쉽죠. 직전 진짜 시즌. 아쉬웠어요. 외야가 네. 격전지였는데 완전히 네. 격전이었죠. 어려웠죠. 어려웠어요. 딱 4등했는데 로하스랑 딱 6표 차이였거든요. 네. 저 KT 로하스랑 아쉬울 만해요. 게다가 사실 세이버상으로는 레이스보다 꽤 나은 수준의 훨씬 선수예요. 나아요. 만약에 레이스가 최다 안타 기록 못 깼으면은 에레디아가 그때 받았었어요. 에레디아였어요. 맞아. 네. 물론 이 202안타 마일스톤을 생각하면은 아무리 제가 랜더스 팬이라도 이건 레이스 타는 게 맞아요. 그렇죠. 상징성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저는 오히려 로하스가 떨어질 뻔한 게 더 말이 안 된다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하죠. 저 투표 결과 보고 솔직히 기겁했어요. 네, 기억할 만해요. 기억할 만했어요. 이거 네. 5년 전이었으면 로하스 떨어졌어요. 그렇죠. 지금 그나마 좀 바뀌어서 그렇지 기조가 그러니까. 조금씩. 네. 그래서 처음 이제 이 선수 올 당시에는 모든 게 좀 애매한 작은 육각형 선수인 줄 알았거든요. 제 기억에 맞다면 이 선수가 아마 저기 애틀란타에서 막 네, 외야 네, 배가 맞습니다. 했을 거예요. 네. 아마 외야 5옵션? 4옵션 하면 네, 그랬던 맞아요. 것 같은데 로스터 있었을 때. 근데 다시 보니까 큰 육각형 선수가 됐더라고요. 한국 오니까. 네, 그래서 훌륭한 선수고 뭐 친화력 뭐 말을 두말할 필요도 없고 네. 그래서 계속 팀에 남아서 로맥처럼 장수 외인의 길을 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는 쓱 타선에 반드시 필요한 네. 컨택의 정점에 오른 그리고 공격적인 어프로치 성향을 가진 개피팅까지 되는 타자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올해 볼 생각이 무섭습니다, 솔직히. 작년에도 가장 무서운 타자는 약간 이제 타팀 팬으로서 SSG랑 경기를 했을 때 최정이 아니라 오히려 에레디아였어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 득점권 성적 전혀 중요하게 생각 안 하지만 뭐 어쨌든 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다고 얘기는 할 수 있으니까 작년이 득점권에서 타율이 4할 2푼 8리에 4할 2푼 8리요? OPS가 1.151이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클러치 능력이었거든요. 그만큼 에레디아 선수가 팀에서 그런 찬스에도 되게 잘했고 하다 보니 뭐 올 시즌도 충분히 재작년의 성적에 이어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자, 에레디아 선수는 뭐 정말 뭐 이야기해도 어느 정도 딱 그 계산이 잡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 선수는 네네. 뭐 요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또 드루 앤더슨 선수도 이제 투수로서 잔류를 했죠. 네. 재밌죠. 네. 이 선수. 네. 이 선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KBO 제일 강한 투석기. 투석기요. 투석기. 네, 공이 아니라 도로 던지는 것 같아요. 네. 제구는 정말 역시 기대만큼은 형편없었지만 구위 하나만 보면 뭐 이 선수는 사실 구위 하나만 보면은 약간 안 메이저에서 보고 던지는 느낌이에요, 이 선수. 거의 그러니까 뭐 네. 이러면서 네. 고개 반쪽으로 돌리면서 네. 구위 하나 보면은 메이저에서도 불펜으로도 통할 만한 스펙인 것 같아요. 불펜 가면 아마 뭐 96마일까지도 충분히 아직까지 뿌릴 수 있는 네. 선수라서 근데 우려는 여전히 좀 있어요. 올해 이제 앤더슨을 생각을 했을 때 왜냐면 이제 작년 이제 던진 공보다는 다시 말하면 투석기니까 그 돌멩이가 어찌어찌 하이존을 잘 공략을 하면서 압도적인 탈삼진을 뽑아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는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하이존을 깎았죠. 네. ABS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앤더슨 입장에서 좀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네. 앞서 이제 NC에서 이제 신규 이제 외국인 투수 이제 라일리 톰슨 말했듯이 지적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관건은 그래서 브레이킹 볼의 개선, 특히 이 중에서 커브가 좌우 어차피 뭐 그런 거 할 선수면 여기도 오지도 않았고 지금 상하만 쓰면 그렇죠. 돼요. 상하만 네. 쓰면 지금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진짜 해결했겠죠. 그래서 좌우 필요 없고 높이만 좀 일정하게 제구가 된다면은 이 하이존 공략에서 지금 깎아먹은 거를 좀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진짜 탈삼진 능력만큼은 앞에 경우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맞아. 정말 최고거든요. 정말 KBO 역대급인데 이 하이존의 변화가 사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정말 미세한 변화지만 이게 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스펙이랑 봤을 때 앞에 화이트처럼
공으로 눌러 때리는 느낌. SSG가 정말 잘 어울리고 문학구장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정말 한 시즌 무난하게 잘 소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그 ABS 존 바뀐 거 그거 작년 걸로 비교해봤을 때 네. 올 시즌 존으로 기준으로 이제 산정을 했을 때 작년에서 스트라이크 볼 콜 손해를 누가 많이 보냐를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좀 해봤는데 1등이 제가 알기로 LG의 손주영이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아래 바로 밑에까지 어딘가에 앤더슨이 있었어요. 확실히. 그래서 그만큼 하패를 많이 즐기는 선수다 보니까 좀 스트라이크 콜에서 좀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하이존 버리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절대 안 그래도 돼요. 던져야 돼요. 그래도 그래도 던져야 돼요. 어려움이 있는 한이 있더라도 네. 그래도 던져야 돼요. 네, 그런 생각. 자, 두 명의 빠른 공을 던지는 외인 투수. 앤더슨은 작년에 그래도 보여준 게 있으니까 아예 못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탈삼진 능력은 또 보여줬으니까. 근데 항상 뭐 중요한 건 제구력이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에레디와가 계산이 서기 때문에 저는 A-까지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A- 팬으로서도. 에리디안 아예 걱정 안 하고요. 앤더슨이랑 화이트는 약간 걱정이 돼서 그래서 A는 좀 그렇고 A- 주고 싶은데 거기에 뭐 이제 부상 변수도 나 이제 여기서 부상 변수가 없다면은 지금 구성은 사실 A를 줘도 저는 부상 네, 없으면 생각해요. 충분히 네. 아주 훌륭하게 잘 뽑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저는 뭐 1부에서도 이제 5번째 팀 얘기하고 있고 2부에서도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미리 스포하자면 SSG가 제 기준 1등이에요. 오. 그래서 그냥 쿨하게 A+ 주겠습니다. 오. 네, 저도 A라고 생각해요. 그 잘 어울리는 화이트 셋 데려왔고 앤더슨, 에레디아가 어느 정도 플로어와 실링이 모두 다 계산이 있는데 모두 다 높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플로어 실링 다 계산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A를 줬습니다. 네. 자, SSG는 그러면 저희 냈다 좀 훌륭하게 외국인 선발을 좀 맞췄다고 평가를 하게 됐고요. 평균 이렇게- A0네요. 그렇죠. 네. 요 정도면은 1등이에요. 좋아요. 네. 지금까지 네. 중에 네. 지금까지 아직 지금까지 5팀 중에 나왔으니까. 1등이에요. 네. 자, 이렇게 10위를 기록했던 키움 히어로즈부터 6위를 기록했던 SSG 랜더스까지 5팀의 저희가 외국인 구성, 리포트 학점을 좀 매겨봤는데 뭐 어디까지나 저희들의 의견이고요.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은 저희들의 의견이 뭐 맞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후에 뭐 저희가 그거는 한 6월 정도면 한 번 더 이야기해보는 걸로 하고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 615번째 이야기는 2025 시즌 10개 구단 5팀의 외국인 리포트를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5위부터 1위를 네. 기록했던 5팀의 외국인 선수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경은 조진호 패널, 전희재 PG 그리고 저는 송희태였습니다.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my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Oh,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 That's right. We got hit. If your lady fine, tell her she don't want for life. Ladies, grab your fantasies. Slow it down for me, baby.